유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39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고 난 이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금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조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이미 종합부동산세의 세제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 간사인 저 유성걸은 야당 간사님이신 신동근 간사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임시국회는 결산 임시국회입니다. 결산을 위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산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소위 전체 3개 중에서 조세소위위원장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조세소위위원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이제까지 조세소위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맞다, 요구한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세소위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구성과 특히 조세소위위원장 관련된 사항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생법안인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연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 구성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근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할 때에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합부동산세제 관련된 사항을 분리해서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자감세라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 신동근 간사님께 계속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부자감세라고 표현하는 그 세법 관련된 사항을 진지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유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 동료 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 공제 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주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서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에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본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그 간사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종부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의 문제점이라 할까 또는 동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이런 기재위가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자회견 그 내용에 보면은
동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분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지금 현재 부정하는 민주당이 부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외부에서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서 합의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한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자체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우리 세금을 납부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고 납부와 부가징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고지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네. 납세자가 세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게 종부세가 신고 납부의 원칙이 고지 납부가 원칙입니다. 고지 납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22년도 분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제가 발의했던 법안에 3억 특별공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난번에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됐던 분이 가만히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돼서 말하여 불합리하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특별공제를 금액을 지금 3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 14억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국세청에서 검토했는 게 있습니까? 작년 수준하고 어느 정도 숫자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이렇게 됐을 때 1세대 1주택이 한 12만 명 조금 넘는데 만약에 그대로 나누면 한 15만 명이 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대상이 안 됐던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결국은 대상이 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부총리님,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부총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아마 정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성걸 의원님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 기본 취지는 첫 출발은 지난 3월 달에 지적하신 대로 공시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17% 이상.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히 금년에 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네. 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특별공제세액을 이렇게 해야 2020년 수준으로 완화가 된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 여야가 공히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세법상
이 달성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이거를 금년 종부세 부담을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좀 마무리돼야 국세청에서 고지 안내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 대상이 되는 분들께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를 놓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정부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빨리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간곡히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저 부처님께서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발의를 할 때에 그런 취지로 이게 그러면은 부자 감세입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종부세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을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덮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조홍천 비대위원 3월 20일 날 금년도 3월 20일 날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또 김성한 정책위 의장도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에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요청을 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최종적인 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민주당 또 그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자 감세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자꾸 부자 감세 아니다 이렇게 자꾸 편가르고 갈라치는 이런 접근은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떤 명분을 붙이든지 간에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원내 대변인의 공식 발표로 정부의 그 당시 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한 뒤에 공식적으로 정부의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또 발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공히 국민들께 금년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한 것이 국민들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유성걸 의원님 발의 법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금년에 그게 가능하다. 이게 때를 놓치면은 그 뜻을 10월에 이거를 설사 법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치를 하려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히 8월 중에 마무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또 혼란상까지 만약에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청장님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에 참 뭐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좀 늦어졌을 때에 만약에 11월 뭐 10월 중이나 지금 뭐 정기국회 그런 민주당의 예,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에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부가 징수를 하고 해야 되는 국세청장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10월 이후에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특례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금년 세법 현행 세법에 따라서 부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이나 11월 중에 세법이 바뀌면은 바뀐 세법을 반영해서 납세자가 12월 초에 자기 정부 세액을 계산해서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납세자가 사실 세액 구조상 신고 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저희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들이 사실 도와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서식을 봤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제가 봐도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울 정도고 또 저도 사실은 세무 신고 납부라는 거는 사실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특혜 결정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생존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아깝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세처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유성글 간사님. 질의할 분이 많이 안 계신데 혹시 좀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차라리 추가 질의를 드릴까요? 뭐 보충 질의나? 괜찮습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예. 개정안이 좀 늦게 통과되면은 사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사실 납세자가 조금 더 세부담은 조금 감해질지 모르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좀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정해서 국민들이 얻는 금액적인 이익보다도 획정 논란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원하는 사항은 오히려 개정하지 않으면 그런 게 나중에 개정한다고 해서 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불편해지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어요? 네.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사 간에 제가 뭐 전체 합쳐서는 10여 차례 이상 전체 포함해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문자도 서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여야 간사 간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 간에 오늘 이 시간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이렇게 좀 간사단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면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관련돼서 그 부분은 사실 14학기면은 관련 자료를 놓고 14학기에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부과됐던 인원수하고 전체 세수하고 종부세 금액하고 또 이걸 전부 다 봐갖고 14억보다는 이건 안 된다. 너무 많다. 그럼 13억을 하고 13억도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숫자는 제 생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신동훈 간사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기자회견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늘 기자회견 하실 때에 세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마지막까지 이제 네 분을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관련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하고 상속하고 또 지방 저가주택 관련된 이런 부분들 납부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정하고, 두 번째 부분에는 상당 부분 지금 생각이 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간사 회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바라는, 또 국회 역할을 저버리는 이런 형태라면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 또 국회 불신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 간사 뭐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또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합의된 부분이 되면은 저는 뭐 오늘 저녁이라도 밤을 새서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해서 합의 처리가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은 저 역시도 뭐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입장을 좀 말씀 잠깐 드리고 그에 연관된 거니까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은 뭐 저 역시도 회의 오늘 전체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3자 협의를 할 뭐 얼마든지 그런 할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신동훈 간사에게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3자 협의 또 제가 양자 협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듯이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없는 부분은 그 이견이 없는 대로 처리를 하고, 또 일부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관한 우리 단일된 합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해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런 회의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었어. 그 소위 구성을 볼모로 해서 회의 구성 자체를 지금 아주 전체 회의나 소위 구성 뭐 회의 자체를 지금 아직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마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진 간사님.